Ready, action. 제가 그래서 말이 좀 많아서 외래가 항상 밀리거든요. 아니 교수님 근데 운동법까지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꽤 걸리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0분, 40분 이렇게 밀려서 들어오시기 전에 컴플레인이 많은데 그래도 나갈 때는 별 말은 없으세요. 운동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능동운동과 수동운동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동결건으로 어느 정도의 구축이 이미 진행되신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해 스트레칭이라고 부르는 수동운동이 되겠고요. 수동운동은 어깨의 움직임이 이렇게 360도 도는 움직임 중에서 크게 보면 3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4개의 동작으로 이 모든 어깨의 움직임을 다 조합을 통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앞을 위로 올리는 전방 거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 동작,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안쪽으로 돌리는 이렇게 내외전 동작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내전이라고 팔을 앞에서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돌리는 이 4가지 동작의 조합으로 어깨 움직임이 다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특정 대표하는 동작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의 생활에서의 어깨 사용이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제가 3가지 동작에 주로 중점을 맞춰서 스트레칭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스트레칭은 이런 아무 막대기 아니면 뭐 그냥 등 긁는 그런 것들한테 막대기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준비물은 수건이 있으시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이 막대기를 통해서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불편해하시는 거는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팔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90도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은 벽에다가 팔을 대고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벽에다가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인사하듯이 몸을 숙이시는 겁니다.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어깨를 스스로 올리는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어깨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제가 항상 외래에서 다리 찢기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리를 180도로 찍으려면 어느 정도 아픈 거 참고 막 이렇게 찢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간 아픈 거를 참고 약간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눌러주고 다시 힘을 빼셔야 점점 어깨를 전방 거상하는 범위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깨 위로 올리지 못할 만큼 심하게 구축이 이미 진행되신 분들은 사실은 벽에다가 팔을 짚고 올리는 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테이블 혹은 식탁을 이용해서 먼저 전방 거상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식탁에 앉아서 TV를 보시면서 운동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식탁 위에다가 아픈 쪽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지 말고 핀 상태를 유지하고 이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쭉 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팔을 올리지 않더라도 내 몸무게로 눌러서 어깨가 전방거상 되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먼저 선행을 하셔서 한 머리 정도 높이까지 어깨를 올리실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벽에다 대고 완전히 누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회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저질을 한다든지 이 앞쪽에서 팔을 올리지 않고 내 몸 앞에서 손을 사용하는 동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몸 옆에다가 붙인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오른손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을 오른쪽으로 미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같이 들리거나 몸이 그냥 돌아버리면 사실은 오른쪽 어깨의 외회전 범위를 늘리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고요. 팔꿈치를 붙이고 상체는 고정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옆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돌리시면 처음에는 조금만 밀어도 아프던 것들이 점점 시간을 들일수록 바깥쪽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외전 같은 경우에는
동결건에서 가장 먼저 침범을 받는 동작이기도 하거니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등을 씻거나 바지춤을 올리는 동작,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등에 있는 속옷 같은 것들을 다루는 그런 동작에 있어서 굉장히 심한 제한을 일으키게 되는데 열중쇼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만약에 내가 동결건에 있는 상태라고 했으면 뒷짐을 지는 최대한 상태에서 수건으로, 저는 이제 막대기로 해도 되고 수건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수건을 샤워할 때처럼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끌어당기면 이렇게밖에 내려가 있던 그런 어깨가 점차 위로 딸려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아픕니다. 이 동작들은 아픈 거를 참고 어느 정도 하셔야지 되는 운동이고요. 안 아픈 범위 내에서만 한다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아픈데 이거 참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병을 키우는 게 아니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실제 동결건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설사 있더라고 하더라도 능동 운동이 아니라 이런 수동 운동은 그 안쪽에 있는 병변들의 어떤 심각도나 크기를 더 늘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픈 게 힘든 거지 그거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질환이나 병변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걱정은 크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에서 6개월 정도 동결건을 치료를 받으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내가 스스로 팔을 돌리는 관절 운동 범위를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생활을 다시 회복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물론 확률은 굉장히 높진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깨에 계속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꼭 동결건뿐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충돌증후군과 같은 그런 질환들로 어깨 불편감을 계속해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등에 있는 근육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에 있는 근육이 이런 식으로 등이 굽어져 있으면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충돌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이 견봉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바로 옆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도 90도만 올려도 더 이상 팔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처져 있으면 똑같이 움직였을 때 충돌 증후군과 같은 그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부딪힐 때만 아프다가 그 이후부터는 여기서 염증이 확 도지면 이제 동결건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또 한 5년, 10년 관리가 안 되고 계속 되다 보면 결국에는 안쪽에 껴있는 힘줄이 파손되는 회전근개 파열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예방을 하시려면 날개뼈를 다시 이렇게 뒤로 원래 이제 형태로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단 평상시에 어깨를 펴고 다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등 근육을 열심히 하시면 등에 있는 근육이 날개뼈를 뒤로 잡아당겨 주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평상시 자세 좋아지지만 충돌 증후군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무줄과 같은 밴드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무줄 밴드를 저는 집에서는 보통 식탁에 걸어놓고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녁에 휴식을 취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TV 보거나 하지 마시고 그 밴드를 뒤로 당겨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거는 팔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요. 양쪽의 날개뼈가 서로 뒤에서 맞닿는다는 느낌,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피는 느낌으로 등으로 당기는 느낌을 드시게끔 당겨주셔야 실제 등에 있는 근육의 운동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밴드 특성상 제가 한쪽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길게 되어 있는 밴드니까 그걸 이렇게 둘러가지고 양손으로 잡고 당기시게, 이런 식으로 동결건 초반에 그리고 한창 치료 받으시는 와중에는 스트레칭에 우선 전념을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칭을 어느 정도 하고 동결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부터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등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50견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피해야 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아주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막 일을 못하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운동, 하고 싶은 취미,
하고 싶은 생활들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게 이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호발하는 연령대를 고려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사실은 골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 근데 사실은 정답은 없죠. 다만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막 치료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골프나 수영과 같이 어깨를 좀 사용하는 운동들은 조금 줄이시거나 제한하시는 게 좋다라고 권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골프가 사실은 어깨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골프 스윙은 정말로 유려한 스윙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가 조금 제한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정말 공만 깔끔하게 쳐낼 수 있을 정도로 골프를 잘 친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진 않죠. 뒷땅 아니면 탑볼과 같이 이제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대로 상체로 충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한 충격들이 만약에 쌓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치료가 돼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충격들이 다시 염증을 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라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치나 퍼팅 같은 걸로 좀 위주로 연습하시고 관절 운동 범위가 제대로 회복된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수영과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로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어깨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거의 완전히 돌려가면서 힘까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충돌 현상을 굉장히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면서 점점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 일단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는 치료에 좀 전념하시고 대신 그 사이를 이런 운동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몸이 견디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헬스의 열풍이 불면서 많이들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저도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깨 입장에서는 손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운동들은 사실은 부담이 좀 큰 운동들이에요. 이를테면 등 운동 중에서는 턱걸이도 사실은 등 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랩풀다운이라고 이렇게 자꾸 밑으로 당기는 운동도 있을 수 있고 위로 올리는 운동 중에서는 숄더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무게를 들고 이제 어깨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는 운동들도 있고 가슴 운동 중에서도 인클라인이라고 해서 약간 각도를 주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게 하는 가슴 운동도 있거든요. 이런 운동들은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자꾸 통증을 유발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운동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잘 잡혀서 이제 관절 운동 범위가 늘리는 데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그런 자극 때문에 염증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운동들은 운동법을 바꿔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외에 추천하는 관리법 또는 피해야 될 관리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찜질이나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운동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연달아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사무직과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젊은 자 비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직에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 손이 아닌 대부분 왼손이 되겠죠. 왼손에 사실은 발생 빈도가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반대의 오십견이 반대쪽. 생긴다는 거죠. 오른손잡이는 왼쪽,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그런 식입니다. 실제 아프다고 하면 주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70 정도로 우리가 양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의 빵대 뭐 아니면 10대 90 이 정도로 이제 비율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깨가 점점 굳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군들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사무직이거든요. 원래도 어깨를 많이 쓰지 않지만 아프면 더더욱이나 안 쓰면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깨가 좀 불편감이 느껴진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동결건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동결건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찜질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좀 귀찮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기 전에는 뜨거운 찜질
하찜질로 어느 정도 이 조직들을 조금 부드럽게 낭창낭창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운동할 때 조금 더 부드럽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좀 덜하다거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시면 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시죠. 다만 운동을 하고 나면 특히나 이제 통증을 어느 정도 참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 뜨끈뜨끈한 그런 열감이 분명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소스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스팩을 해주는 게 냉찜질을 또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났을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좀 귀찮죠. 이렇게까지 챙기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냉찜질은 못 하더라도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온찜질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 안 하고 움찔움찔만 열심히 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치료의 방향이 결국에는 운동으로 가거든요. 특발성 동결건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동결건을 치료하는데 의사의 역할은 10에서 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는 본인이 관리하고 다시 제한이 생기는 운동 범위를 늘리는 수 게 있도록 노력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매일. 약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버는 개념이거든요.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좀 노력과 시간을 들이시면 짧은 기간 안에 특별한 후유증 없이 동결건을 나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